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통일평화대학 두 번째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구상해 오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많은 회내 동포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뭐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 통일평화대학 설립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그냥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무료 교육의 기숙사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맞나요? 모든 학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은 인권입니다. 모든 나라가 일정한 인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12년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개념은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안 주고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으로 교육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권은 무료로 다 줘야 됩니다. 나면서 가지는 권리가 인권이니까. 교육은 더구나 통일하는 나라의 통일교육은 무료로 하고 또 교육에 인해서 무료라는 게 등록금만 없는 게 아니고 생활하는 것도 보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도 무료로 하고 강의도 무료로 다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규모가 크든 작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들었던 생각인데요. 북의 대학생들은 생활비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옳습니다. 생활비를 받아요. 왜냐하면 생활비는 사는 데 필요하니까 사는 거는 생명권, 생존권은 인권이니까 받지요. 생활비를 받지요. 그냥 잡히 할 수 있도록 교통값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라고 생활비 주는 거죠. 생활비를 어느 정도는 몰라도 생활비라는 거를 국가에서 줍니다. 학용품 같은 것도 다 국가에서 주지요. 책도 말할 것도 없지만 학용품 같은 걸 받으면은 당에 국가에 고맙다고 그런 거를 얘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 국가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너는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그러면 아무 불평 없이 합니다. 영광이라고 그러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개인주의 자본주의 사회와 북조선 사회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통일 이 한반도의 일꾼으로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 교육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연방 국가랄까 거기에 있는 교육은 대학뿐만 아니고 하급 교육도 전부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금 대한민국도 무료로 다 교육을 시켜요. 교육은 인권이다. 이렇게 그걸 우리 연방 통일 국가에서 교육은 인권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목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는지요? 남북이 합의가 잘 안 되는 교과목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구상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건 통일대학교입니다. 통일대학교에서 수학, 과학 이런 게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우선 필요한 거는 학교를 만드는 계획에서 통일대학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역할이라는 게 모든 교육 제도가 미국도 구라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제도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의 세 가지 목적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첫째, 연구입니다. 연구는 어떤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나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잘못되느냐 그걸 연구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필요하다. 평화가 없는데 그건 원인이 어디 있냐 그걸 보는 게 연구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이 연구했는 이론이요. 이론이라는 것은 연결시키는 것을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연구가 그렇게 중요하고 둘째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인재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사람 만드는 교육이에요. 머리 좋게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고 사람 만드는 게 교육입니다. 그 교육이 있어야 되고
셋째, 이거 중요한 것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죽은 지식을 가지고 졸업해가지고 그냥 그걸 배운 거를 사용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용할 때를 먼저 정해놓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 일꾼을 통일국가 연방제로 통일된 통일국가의 일꾼을 양성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 일꾼은 어떤 게 일꾼이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단과대학에서 다 해야죠. 경제적인 거, 그 바람직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일꾼들을 만드는 것이 이 학교, 나아가서는 다른 학교들도 전부 다 인재 양성이다. 요새 인재 양성 잘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인재 양성을 한다는 개념은 직장을 구한다는 그런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인재는 국가가 필요한 인재 양성, 사회 전체 세계가 필요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서 세계의 내일이 걱정되는데 이 세계의 문제, 환경 문제나 정치 문제나 분배의 정의 이런 문제나 이걸 전부 다 해결하는데 도움 이력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교육입니다. 그래 그 양성된 인재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학기 중에도 일을 해야 되고 농사 일이 바쁘면은 학교 문을 며칠 닫아 놓고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다 교육의 일부입니다. 그 실천을 해야 돼. 실천 없는 지식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나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학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 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구성하는 학교의 조직은 총장이 하나 있고 부총장이 셋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부총장, 교육부총장, 실천부총장 이리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단과대학들도 있고 단과대학 안에는 과도 있고 또 강좌가 생기면은 교수들을 초빙해야지요. 교수들을 여기저기서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학교 지금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고려 통일평화대학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위원회는 기필코 북사람, 남사람, 해외 사람 각각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 사람도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 그 인류의 살 길을 또 설계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 통일평화대학에서 해야 되니까 외국 사람도 저명한 외국 사람도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영어로 하는 강의도 있고 또 중국말도 하는 강의도 있고 이런 게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저런 것도 있네요. 연구소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물론이죠. 대학원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2년제 초급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나가서 발로 뛸 수 있는 평화 만드는 심부름꾼이랄까, 땅에 발을 띄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개념부터 교육시키고 대화하는 기술, 대화하는 중재시키는 경험 이런 걸 다 살펴가지고 2년째짜리 이거는 수료증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년째짜리 그거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 농업이면 농업, 공업이면 공업 이런데 침투해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대학원은 6년제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 교수들도 대학원에 와서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거기는 진짜 평화 통일을 설계를 하고 그 대학원 사람들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통일정부의 헌법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헌법 초안을 박사 과정에 혹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뭐 2년제다 4년제다 이런 걸 하지 말고 학점제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면 되도록 그러니까 2년제 4년제 그다음에 그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한국에서는 전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로 예, 예. 이제 실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빨리 양성해서 투입을 하고 4년제는 좀 더 그 장기적인 계획을 그 운영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더 양성하는 방식으로 예. 그다음에 대학원은 통일 헌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단위로 이렇게 그래 또 구성하신다는 있는 건가요? 헌법을 암만 만들어 놔도 국제사회, 지역사회, 이웃 국가들이 자꾸 변하니까 헌법도 자꾸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변화까지 시키는데 그 말하자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위원회 이런 게 저는 있어야 된다. 워낙 통일 정부 만드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들 외에 다른 나라 유학생들도 받지 않은 그런 생각이신 거죠? 우리 동포들도 물론 동포들이 썩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동포들이 외국 가면서 제일 느끼는 것은 분단됐다는 거, 그걸 느낍니다. 분단 문화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동포들은 여러 가지 아픈 경험도 있고 또 중요한 경험들이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관계하지만 외국 사람들도 더구나 외국 사람, 팔레스티니안, 이스라엘, 뭐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데 있는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공부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고민을 이 얘기도 듣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이 대학은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회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실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그 문명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평가는 국제사회의 이게 그 본질적인 그 배경, 움직임, 뭐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교육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잘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국제적인 그 각국의 학생들이 와서 같이 배우고 같이 토론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갔냐 하면은 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목적은 직장을 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판단력을 앙양시키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에서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고치는 거는 이 연방국가에서 연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자기들이 고쳐야지. 그리고 연방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육도 모범적인 거, 어떤 인재를 양성하며, 어떤 사회인을 양성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며, 뜻만 있을 뿐만 아니고 이용 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활동하는 교육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이게 운영이 또 중요하잖아요. 경영 행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입학 졸업 관리, 성적 관리, 장학 제도, 또 학내 규율 문제, 규칙 문제, 징계 벌칙 제도 뭐 등등의 운영 문제 포함해서 그것도 어떻게 구성하시는 게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와야지요. 학생들이 생기고 교수진들을 한 30명, 50명 이렇게 세계적으로 남북을 합해서 이래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을 쪼개고 쪼개가지고 전문성에 의해서 분과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적인 걸 좀 맡을 사람들, 학생들이 성장을 맡을 사람들, 예술 막 이래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서 갈라가지고 말하자면 faculty, 커미티들을 만들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커미티에서 분과위원회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하나의 그 자치 기구처럼 그렇게 운영하자 이런 얘기시네요. 그리고요. 총장 선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학교 건립 추진위원회를 남과 북, 해외, 외국 사람까지 합해서 만들어가지고 총장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 사람 이상도 있을 수 있고 저는 부총장을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 그것도 한 생각이죠. 하나의 생각이죠. 학교를 해본 경험 사람, 학교에 수십 년 동안 미국 학교는 제가 잘 압니다. 생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총장은 어떤 규약에 의해서 몇 사람 어떻게 뽑느냐 이런 걸 결정하도록
그 학교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그 법칙, 이 규율, 이걸 결정도 해야 됩니다. 이 건립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제 머리에 나오는 것이 이런 사생까지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옳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또 문득 생각난 거는 그 학교가 자급자족 체계로 갈 거로 이제 구상하시는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 학교에서 운영되는 뭐 기숙사, 식당 이런 것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식재료나 이제 식량 문제 이런 것들도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대학 주변에 농장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학교가 농장도 있어야 되고 또 학교가 필요한 걸 생산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못하고 시장을 이용해야 되니까 돈을 떠나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정 같은 걸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게 큰 문제지요. 미국의 연방제도를 보면은 미국의 13개 주가 처음 시작, 지금 50개 주인데 그게 각각 독립된 주고 그 다음 연방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외교나 군사 문제는 연방국 것만 하고 다른 데는 과거에는 군사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경제적인 거, 교육적인 거, 이런 거, 또 정치적인 것도 선거는 지방정부에서 아직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남과 북이 항상 대화를 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느냐, 또 공존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지 요소들을 하나는 자유재산이고 하나는 공유재산인데 어떻게 이걸 조화를 시키느냐. 그거 연구하는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학자들이 역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내년 대선이거든요. 대선 후보들이 이 통일평화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인데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요. 대선 후보들에게 요 관련해서 제안 말씀 있으면 좀 마무리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남과 북이 통일은 둘째치고 대화도 지금 안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걸 첫 단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끼우면서 남북을 이렇게 소통하고 또 공동 제안을 가지고 실현시키냐. 그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 같이 하는 것밖에는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나 교육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성이라고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한 거는 개성에 그게 성균관이 있습니다. 성균관이 있고 성균관이 정신은 고려 초기에 나온 국자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대학교에 비슷한 걸 했죠. 그래서 고려를 어떻게 어떤 규범에 의해서 이걸 움직이며 하느냐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학자들이 국자감이나 성균관의 학자들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마치 하버드 대학이 미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미국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국가로 아니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했는 것이 하버드 출신 대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혹은 북의 통일 정책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학자들을 배양시키는 것이 바로 이 대학입니다. 세계적으로 좀 명성 있는 대학으로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도 모셔오고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예를 들어서 평화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 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기는 조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평화는 뭐냐 무엇이 아니다가 아니고 뭐냐 하는 것을 1962년 중반부터 굉장히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는 평화는 연구를 안 하고 안보만 연구를 합니다. 안보만 연구를 하니까 안보를 위해서는 무기 만들고 적대감이나 공포나 이런 걸 또
악마화 이런 것만 자꾸 시키고 했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평화를 보자. 안보를 보지 말고 평화를 보자. 평화만 해놓으면 안보가 그냥 따라옵니다. 안보를 우리가 하면 평화는 점점 멀리 가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도 통일을 추구를 해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안보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통일도 없고 평화 자체도 없습니다. 또 안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초월하고 평화 패러다임으로 나갔냐 이것을 이제 이 학교에서 한 3가지 과목을 이수 과목 들어오는 학생들은 2년짜리 들어오든가 4년짜리 들어오든가 그 이상 들어 누구든지 다 꼭 들어야 되는 3과목 그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바람직한 지상낙원을 만드는데 그건 어떤 거나 6가지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지상낙원이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6가지 인권이 뭐냐? 이걸 다 가르쳐줘야 돼. 강좌 하나에서. 그건 제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평화 문제. 평화가 지금 플라토부터 쭉 요새까지 내려오면서 유명한 학자들이 했는데 보통 평화라면 전쟁 없는 걸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러나 1960년 중반쯤 와서 그 대표적인 사람 요한 갈퉁이라는 노르웨이 학자인데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positive peace, negative peace, 무엇이 없는 게 아니고 무엇이 있는 게 평화다. 그래서 제가 평화는 좋아하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좋아라는 걸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동양 철학을 가지고. 그래 아무튼 평화가 뭐냐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통일은 어떻게 추구를 계속해야 됩니다. 통일하게 대해서 평화하게 대해서 인권하게 대해서 이 3 강좌는 정교 학생들이 필수 강좌로 들어오자 말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후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한 말씀. 대선 후보들 북남이 지금 남북에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 년 동안 북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반응도 좋은 반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개성해 우리 대학을 같이 세우다. 민족 일을 같이 하고 정책도 공동으로 남북이 그러니까 평양과 서울 정부가 공히 협력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든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우리 할 것이 대학을 같이 하나 만들자. 그렇게 이 대선 후보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거 공약으로 낸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호응도 좋을 거고 또 남북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첫 단추가 됩니다.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평화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2번째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논의가 좀 필요하면 더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